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 판결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 다시 대법원은 1심 유죄로 돌아갔습니다. 형량까지 판단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유죄는 확실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꺼진 것처럼 보였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후보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즉각 박탈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을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지금부터는 대법원의 판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이 나오면서 조작됐다고 한 발언. 자,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 대법원의 결론은 골프를 쳐놓고 안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유죄였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대법원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관련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볼 때 함께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오류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발언도 기소가 됐었죠. 자, 2심에선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은 백현동 개발이 아닌 다른 개발을 의미한 거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법원은 그 협박 발언도 직무유기 발언도 모두 허위 사실이라면서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정경 기자입니다.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단번에 4단계나 올려준 걸 두고 성남시가 특혜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바꾼 것으로 협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이번 판결 중 핵심 쟁점은 이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범위는 일반인과는 다르다면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엄격하게 봤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골프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였을 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2명 만장일치 유죄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12명 중 대법관 2명이 무죄 취지,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 두 대법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반대 의견은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오 대법관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각각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법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2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오늘 유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에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이후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진행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1심 6개월, 2, 3심 각각 3개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 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진보 성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내며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다른 견해를 내며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한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지금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무죄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이 후보 유죄 판결은 오늘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봐야 합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나온 대법원 결론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유죄는 확정됐고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는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야, 이 대선 임박한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전입니까? 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전례 없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릴 때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건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뒤로 선고일을 잡았을 때도 무난하게 2심 무죄를 확정할 거란 예상이 법원 안팎에서 우세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그런 예상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대법관 대다수가 유죄 의견을 낸 것도 눈길이 갔는데요. 네, 오늘 보셨듯이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관 절대 다수가 2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오히려 대선이 다가온 상황인 만큼 2심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 직후 낸 자료에서도 신속한 처리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 사건은 1, 2심이 너무 오래 걸렸고 1, 2심 결론이 엇갈리면서 생긴 사법부 불신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1심 유죄 갔다 2심 무죄 갔다가 또 바뀌니까 혼란스럽긴 한데 2심 판결이 잘못됐다 지적한 핵심 논리가 뭡니까? 네, 이 후보 사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2심 판결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예. 네,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전체 발언이 어떤 의미로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개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각각 나누고 이 문장들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면 대법원은 전체적인 발언 맥락상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거라고 봤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7개로 쪼개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제 유죄 선고한 1심에 손을 들어준 건데 1심 때 이재명 후보의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거든요. 이건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최종 법리와 1심 재판부의 판결 논리는 사실상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과 비슷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나옵니다. 일부 감형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박탈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대법원은 오늘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죠. 형량까지 확정하는 파기 자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죄는 확정된 건데요. 기소 2년 8개월 만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이 후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무효로 만든 것으로 여기에 유죄 취지를 달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한 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은 아니었지만 오늘 대법 판결로 기소 2년 8개월 만에 이 후보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 조직법상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서울고등법원은 따라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그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해야 되고 새로 형량 정해서 선고해야 되죠. 법리를 오해한 거라는 거고 그 점에 관해서 항소심은 기속되기 때문에 남은 건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형량이 선고될지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1심 형량처럼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대선 출마가 무산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가 큰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파기환송심이 열릴 서울고법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나올지입니다. 한 달 남짓 남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유주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아야 하는 두 번째 2심 재판. 지난 3월 첫 번째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2심 재판 역시 속도감 있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이나 항소 이유서 제출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2심과 달리 지연 논란 없이 바로 공판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재판 전에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려고 열리는 공판 준비 기일이 생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유죄 취지로 파기한 쟁점 부분에 한해 심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2심인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좌우할 최대 변수는 피고인 신분인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여부입니다. 사실심인 2심은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거나 대통령 선거 일정 소화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재판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논리와 구조 그리고 표현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상당 부분 일치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사실은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유죄인지 따지려면 2심처럼 문장을 하나씩 떼어서 해석할 게 아니라 발언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언을 한 당시 상황과 일반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따져야 한다는 건데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김 씨와 해외 골프를 함께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일반인 관심이 집중된 백현동 의혹 관련이었다며 백현동 부지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게 맞다는 논리도 1심과 3심이 일치합니다.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두 판결의 구조와 논리, 표현 등이 거의 일치하다 보니 향후 파기환송심 형량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형이 감경되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허위 발언 전파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논리를 따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는 제외됩니다. 송정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당장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 이 후보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은 앞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맡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심 재판부의 선고 논리가 파기환송심에 예단을 주는 효과가 차단되는 겁니다. 서울고법은 아직까지 이 후보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을 마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부장급 판사 3명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2심 재판부였던 형사 6부의 대리부인 형사 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자, 대선이 이제 33일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이 파기환송심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최종 결론이 안 난 채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6월 3일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3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날짜를 두고는 변수가 많습니다. 대선 전 결론이 나와도 이 후보나 검찰 모두 불복해 재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한다면 남은 재판은 당연히 계속됩니다. 반대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의 형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헌법상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도 중단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헌법적인 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후보는 이미 기소된 사건도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당선된 이후 기소를 금지하는 데 한정되고 이미 열리고 있는 재판까지 멈추는 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계기로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모시고 그럼 앞으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가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그냥 파기환송이 한 것이 아니라 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유죄라는 결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야 되고요. 예. 이런 대법원의 결론은 서울고등법원을 또 기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다 판단을 하면 양형만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게 확정되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직을 바로 내려놓고 보궐선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굉장히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평가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가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결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의 결과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남은 절차가 별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오늘 결론을 내렸으니까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을 내려보내게 되고요. 예.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지금 기록을 보낼 때도 하루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하루 만에 내려보낼 것이고, 그러면 서울고법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최대한 변론기일을 먼저 잡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게 되고요. 통상 이렇게 유죄 취지로 결론을 정해준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을 한 번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무슨 새로운 증거조사를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신청을 하겠지만 예. 이미 지난 2심에서도 증거조사는 다 마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 특별한 지금 재판을 거의 3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도 힘들고 예. 그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재판을 열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선고기일도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이미 아까 그 대법원 선고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다시피 예. 아예 결론을 정해줬고 판결문을 써주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도 1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결론이 같았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법원에서도 유지해 주는 게 또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1심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깎이거나 혹은 약간 그래요.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것은 아마 법조인이라면 다 명확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파기환송 그 심은 5월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사례를 보면 뭐 서류를 받네 안 받네 또 변호사를 뭐 선임하네 안 하네로 이재명 후보가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저는 오래 끌기가 어려운 것이요. 예. 이미 재판 서류 부분은 이제 대법원이나 지난 항소심에서도 서류를 받지 않으면 바로 국회에 가서 전달을 해줘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서 어떤 행보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편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떳떳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 입장에서 법원에 서류를 피해 다니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류를 인편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문제도 국선 변호사를 즉시 선임을 하게 되면 예. 국선 변호사 체제에서 또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예. 국선 변호사 부분을 지금 지난 2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안 하니까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끌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밖에 시간을 끌 수가 없고요. 예. 그런 면이 있어서 2심은 5월 중에 날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대법원 결정은요.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빨리 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빨리 받고 싶으면 예. 사실은 시간 안 끌면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시간상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시간을 고의로 끈다면 예.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또 예. 상고 이호서 제출 기한 20일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가장 마지막 날 서류를 제출해 왔거든요. 그래서 27일이라는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법원 결론은 대선 직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2심은 이재명 후보의 뭐 어떤 거와 상관없이 다시 파기환송심은 5월에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이제 대선이 33일 남았으니까 6월 3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와도 대법원까지 또 27일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선 전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전적으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기 때문에 예. 대선 후에 이제 선고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대선 후에도 이것은 대법원에서 뭐가 또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유죄라고 답을 정해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시간적인 시차만 있을 뿐이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기는 대선 이후긴 하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확정되는 순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대통령이 되는 순간 확정되면 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돼서 다시 보궐선거 체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은 좀 이견이 있으신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 84조 논란인데 네.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재판은 멈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재판도 멈추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실 지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던 대선에서는 예. 홍준표 후보가 2심에서까지 무죄가 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이 예. 대부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막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예. 결국은 일단 명문 규정에 소추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하던 재판이 멈춘다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재판이라는 게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434억 원의 국민 혈세를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당선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데 예. 권력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국민을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면에서 하던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하던 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멈춘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제 그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 84조 논란인데 그럼 이게 멈추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재판은 진행이 되는 건지를 최종적으로는 뭐 대법원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겁니까? 헌법 논란이니까. 이것은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아.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 중에서도 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있고 예. 어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 사건은 구체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재판의 기일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건이 2심에 있을 때는 2심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예.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딱 있습니다. 예. 사법부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결정까지 또 들여다보게 되면 사심제가 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조차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의 전적인 그 권한이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2심까지 끝난 상태에서 대선이 끝난다면 대법원에서 기일을 재판이 네. 멈추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을 것이고요. 예. 재판이 멈춘다고 해석하면 기일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모시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장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니 사법부가 나의 대선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 정면 돌파의 취지로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판결 소식을 들은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사퇴와 교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만큼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다음 일정인 경기 포천으로 이동하면서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건 정치도 사법부도 아닌 국민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며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후보를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며 대한민국 진일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명백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사례까지 들고 나오면서 후보 교체는 없다. 이재명 후보로 완주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판결, 사법 쿠데타, 대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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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세력 부활 시도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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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로의 대선 완주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SNS에 대법원을 이것들이라고 칭했다가 해당 부분을 삭제한 뒤 다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선 없다. 여론이 안 좋더라도 이재명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일단 정권 교체만 하면 대선 이후 진행되는 형사재판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대통령은 소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공소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바로 재상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이 판결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후보를 국민들에게 뽑으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가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법원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게 아닌가.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후보 교체를 압박했습니다. 유죄가 기정사실화된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에게 뽑으라고 내놓는 건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SNS에 어제 법대로 하겠죠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받아치며 이재명 후보 말대로 법대로 되었으니 이젠 법대로 사퇴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국민의힘 내에선 이번 대법원 결정이 쉽지 않은 대선판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선고를 부정하고 버틸수록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확인됐다며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충청권 일정 도중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선고 소식을 접한 김문수 후보. 대법관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대선 전 신속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일정 중 선고 소식을 접한 한동훈 후보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디지만 정의는 실현될 것이고. 하지만 대법원 선고에도 이재명 후보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만큼 보수 진영이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한 겁니다.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선거로 이재명을 뽑겠습니다.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의원도 국민은 범죄 혐의자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바로 내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먼저 국무총리 공관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원 기자, 한 대행이 총리 공관에서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 총리 공관을 나와 종로구 사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직을 사임해 오늘 밤 자정을 기준으로 일반인 신분이 되는 만큼 공관을 빠르게 비우는 겁니다. 한대행은 사저에 머무르며 내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주재했습니다. 북러 밀착과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 앞에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부처가 일치 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임을 발표했고 퇴임식 대신 간단한 티타임으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나오면서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행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아 다음 달 3일까지 국정 운영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총리 공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까지 공직자 신분인 만큼 대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를 발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랫동안 또 깊이 고민해왔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책을 완수하거나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두 길 중 후자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의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거대한 위기로 통상과 안보 상황 급변을 꼽으며 극단으로 함몰된 정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멈출 것이란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겪은 갈등과 혼란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 출마 이후 가장 중요한 행보 중 하나는 아무래도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가 되겠죠. 한 대행 후보자 등록 전날인 9일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최근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9일까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과 소통 중인 구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전날인 9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한 대행도 공감대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등록 실무 작업을 고려해 하루 전날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후보가 결정되는 이번 달 3일 곧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출 당일 한 대행 측과 협상을 가진 뒤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6일 단일 후보를 정하는 안을 거론 중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 대선 후보와 한 대행 단일화 방식은 당신과 민심 5대5 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대행 측도 당원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 룰로 신경전을 벌이진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한 대행은 내일 출마 선언 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에 있는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엔 광주 5.18 묘역을 찾는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은 캠프 구성과 관련해 방대하지 않게 슬리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단일화 이후 빅텐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직을 내려놓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을사먹튀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올해가 을사년이죠.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이라며 구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정부 종합청사 앞 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의사먹튀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먹튀합니다.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대행이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행이 전직 국정원 인사들로 대선 대비 상황실을 꾸려 공작 정치를 벌였다는 의혹도 거듭 거론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덕수 대행을 보면서 역시 권력이라는 게 거칠게 강하구나, 마칠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사퇴에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쳤다며 국민의 가혹한 심판만 기다릴 것이라고 공식 입장도 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투표 첫날인 오늘 김문수 후보는 충청 지역을, 한동훈 후보는 대구 경북 TK를 찾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원 지역인 충청을 찾았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국민의힘 소속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개적으로 김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검찰이나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지도 않고 종합행정도 거의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 대통령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래서 충청남도는 또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합쳐서 이 충청권은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전 중앙시장도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나라 돈 풀어서 25만 원씩 선심 쓰겠다. 나라 망해도 상관없다는 약속. 제가 깨부시겠습니다. 안동 재래시장을 찾아 특산품인 강고등어를 직접 들어보이며 상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안동 강고등어 되게. 이거 그냥 구워 먹으면 돼요? 네. 뼈도 다 발리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후엔 대구로 넘어가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방문했습니다. 경선 과정에만 3번째 TK 방문입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구애도 했습니다. 왜 홍준표 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참 저는 앞으로도 많이 가르침 받고 싶고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는 결선 투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집니다. 당 대선 후보는 모레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를 선언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조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보수 진영 주자 중 유일하게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N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6%, 한대행은 3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15%포인트 격차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같은 3자 대결에서 25%, 한동훈 후보는 24% 지지율을 기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물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대행은 보수 진영 중 유일하게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2%를 기록했고 한대행이 13%를 차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각각 9%와 6%였습니다. 스트롱 리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관리형 리더에 대한 어떤 선호도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출마가 임박했다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한대행의 내일 대선 출마, 모레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 이후 주말 첫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단일화 국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안인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이제 내일을 출마 선언을 하네요. 왜 출마를 하는 거냐 설명을 해야겠죠? 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컨셉, 결국 핵심은요, 2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경제, 그리고 통합입니다.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통상 위기 상황. 정치 말고 경제통상 전문가로서 나라만 생각하고 통상외교 등 문제 바로 잡겠다는 게 한 축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성 정치가 찢을 대로 찢어놓은 사회 갈등, 첫 보수 진영의 호남 출신 대통령으로 통합하겠다는 거죠.
이런 구상이 당장 내일로 예상되는 첫 행보부터 고스란히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일정이겠네요? 네, 내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요. 가장 먼저 만날 사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을 함께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서 참배할 걸로 전해졌고요. 이 일정들이 갖는 궤는 하나, 바로 통합입니다. 수도권 항만들을 찾아 경제 상황을 챙기는 일정도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 광주에 내려와서 5.18 일정을 첫날 하는 게 눈에 띄네요. 네, 한덕수 대행은요, 전북 출신이기도 하죠. 호남에 공을 잔뜩 들일 거라는 기류가 읽힙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호남,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다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 같고요.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순천 출신 이정현 전 의원을 대변인에 영입한 것도, 이낙연 전 대표와 빅텐트 논의를 시도한 것도, 내일 첫날부터 광주를 찾는 것도 결국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대체 그럼 한대행은 이번 대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사퇴 회견문을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경제와 협치입니다. 협치가 실종돼 지긋지긋하게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 그리고 그런 정치가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내일 이걸 타개하려는 자신의 메시지를 던질 걸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년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그리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거국 내각 구상입니다. 내일 출마 선언 메시지에 담길 내용들입니다. 도중에 거국 내각이라는 거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게 장관 이런 내각을 꾸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빅텐트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존에 호남 출신 이낙연 고문을 필두로 한 범민주계열, 그리고 보수의 또 다른 세력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능력과 실력만 있다면 함께 내각을 구성하자는 한덕수표 빅텐트 메시지가 내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기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던 보수 진영, 그리고 정치권의 커다란 정계 개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내놔야겠죠? 네, 민주당은요, 대권욕, 이른바 난갑병이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딛고 가랍니다. 55년 공직생활한 내가 대선에 나온 이유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나를 딛고 국민과 젊은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뭐 선거 캠프에 누가 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대행 옆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네, 크게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장관 측의 참모들인데요. 오 시장과 원 전 장관 둘 다 보수 진영에서는 소장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사들이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도 일부 합류했지만 친윤 주류 세력이 둘러싸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한대행 쪽의 설명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제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은 뭘까요? 미국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에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던 바로 그날, 다른 행사장에선 한국이 미국을 갈취하고 있다,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20명 정도의 글로벌 기업 CEO를 백악관에 초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에 21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자동차 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you, President and CEO of Hyundai, Jose Munoz. Jose, thank you very much. 호명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일어나 인사했고 뒤이어 다른 회사 CEO들도 일어나 인사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열린 다른 행사에서 트럼프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더니 We're negotiating with South Korea, we're negotiating with Japan, we're negotiating with a lot of different, many. India is a very big,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 한국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Now, these are friend and foe. 최근 트럼프의 경제 분야 지지율이 36%로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경제 정책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백악관을 떠나 테슬라 경영에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가 주도한 공무원 감축이 대중의 반발을 사며 사업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자격으로 백악관 강요 회의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검은 모자 위에 미국 만이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겹쳐 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사업가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겹겹이 떠안은 부담감을 농담처럼 풀어낸 겁니다. You know, they say I wear a lot of hats, and as you can see, it's true. Even my hat has a hat. 이어 굳은 표정으로 사실상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A tremendous amount has been accomplished in the first 100 days. I think this could be the greatest administration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머스크를 치켜 세웠습니다. And we just want to thank you very much. And you know, you're invited to stay as long as you want. 특별 공무원 신분인 머스크는 법적으로 임기가 130일 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임은 테슬라의 실적이 악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머스크 CEO의 트럼프 내각 입성 이후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9%, 71%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 이사회가 한 달 전부터 머스크의 후임 CEO를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파면 27일 만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27일 만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재판에 넘길 땐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혐의만 적용했지만 파면 결정으로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권남용도 추가한 겁니다.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등으로 피고인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기소에는 무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민 호소용이라 주장하며 군과 경찰은 질서 유지 목적으로만 투입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자 증언은 다릅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검찰은 직권남용도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검찰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품 목록이 100개가 넘었고 윤 전 대통령 내외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밝히려 7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목록만 100개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걸이, 명품 가방, 인삼주는 물론 코바나 컨텐츠 회계자료, USB, 카메라, 계약서와 차용증, 장부, 김 여사 일기장까지 적시돼 있었다는 겁니다. 영장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단위 공적개발 원조 연대 프로젝트 등이 청탁 사안으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내외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관계자에게 빨리 하고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중간 압수품을 살펴보던 김 여사도 너무한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은 찾지 못하고 김 여사 휴대폰 한 대와 코바나 컨텐츠 수행 비서들의 휴대폰, 메모장 정도만 가져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건진 법사 전모 씨가 김 여사 선물용 명목으로 받은 물품이 실제 전달됐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정치권 표정은 극명하게 대비됐을 텐데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한다? 네, 흔히 정치를 말로 하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그 말조차 필요 없는 날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실시간 표정과 행동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먼저 한동훈 후보 주문 선고 전부터 표정 숨기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아직까지 판결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유죄란 거지. 아직은 아니 유죄. 어차피 유죄 취지 난 거죠. 네, 결과 나오기 전부터 계속 물어보네요. 네, 오늘 대구 경북을 찾았죠. 이 결과 나오기 전에도 옆 동료에게 또 유튜버에게도 결과 물어보느라 바빴는데요. 김문수 후보도 대전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군요. 네, 판결 지켜보다 끝나자마자 뒤돌아서서 환한 미소 보였죠. 반면에 긴급 의총을 연 민주당은 표정이 굳었을 것 같아요. 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의 표정도 카메라에 시시각각 담겼는데요. 또 정치권은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 이제 했는데 시사하는데 수능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 사실상 이 결선이 끝나도 단일화 국면이 기다리고 있죠. 한동훈 후보 이 상황을 수능에 비유하면서 한대행과 지도부 둘 다 때렸습니다.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렸는데 수능은 면제해달라? 나는 면접만 보겠다. 이게 공정하지는 않죠.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공당이 저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돼?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지금 경선 치르고 있는데 누구는 꽃길 가냐 이런 거네요. 네,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이 김문수 후보조차도 이 지도부의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요. 당 지휘부가 동교동계인 정대철 전 대표에게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좀 설득해달라 부탁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모양 자체가 정도도 아니고 옳지도 않고.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두고 누구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초예민 모드입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바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역사상 이 최악의 해킹 사고로 꼽히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쌍거래 휴대전화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배님은 뭐 하세요? 뭐 써보세요? 몰라, 같은 통신사를 쓰거든요. 근데 쓰는군요. 근데 오늘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공감의 분노를 터뜨린 거죠. 이 해킹 피해자들은 유심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통신사는 뭐 하는 거냐며 대책 촉구했는데요. 분노의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왔던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랑도 통신사도 떠나버리며 끝이죠. 오랜만에 우리 정치가 국민 마음을 대변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대부분 지역 밤까지 이어집니다. 영남에 최대 40mm, 그 밖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영남 부근에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강수량이 적은 일부 영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안가 곳곳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하지만 모레 비 온 뒤 기온이 떨어져서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1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연휴 동안 비 예보가 잦은데요. 토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도 중부와 전북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